그렇지만 거사님 그렇다고 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제가 거사님 말씀 중에서 느낀 게 자꾸 이렇게 유정과 무정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본 MBC 영화 중에서 그런 수사물이었는데요. 외국 영화인데 눈을 이식받아서 그 죽은 사람의 눈이 범인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이식받았는데 소녀가 보이니까 경찰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건 알거든요. 예. 저희로 치면 렌즈를 갈아 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럴 때 렌즈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신경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이식했다고 그 사람의 의식이나 그 사람의 눈이 본 기억이 안 돌아오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심장이나 간 이식을 한다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뇌를 이식해도요. 예. 저는 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이 발달해서 제 뇌를 다른 사람한테 제가 죽으면서 기증을 해도 그 사람이 저라는 사람으로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저만 해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그 몇 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기억이 스쳐간다는 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 10초도 안 되는 1, 2초 사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꿈도 정말 한 기껏해야 2-3시간일 텐데 40년을 사는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많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려면요. 이 뇌의 용량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자율주행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삼성에서 메모리를 사서 막 이런 막 네바다 사막이나 뭐 이런 데 막 몇백만 평을 이런 데이터 소스 기지를 만들듯이 저희 그거보다 저희 뇌의 생각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 조사님이 말씀하신 고정되고 컨트롤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체는 없다 그래도요. 무정과는 구별되는 어떤 유정물로서의 어떤 그런 인식하는 주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수동적으로 인식하던 그런 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예. 저 해부를 해보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예. 이 머리를 해부를 해보면 머리에 뭐가 있나요? 어떻나요? 그 무슨 뭐 이렇게 두부 비슷하게 허연 뭐 그런. 예. 예. 거기에 뭐 어떤 어떻게 보면은 한 40년 이상 또는 태어날 때부터 전혀 어떤 예를 들면 컴퓨터로 하자면은 데이터 없이 완전히 백지 상태로 포맷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애들도 예. 그 어떻게 보면 반응이 다르니까. 네. 기질이. 예. 만약에 똑같은 포맷돼서 백지로 시작됐다면은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다면은 네. 그러면 똑같은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시작이라면은 그러면 같은 엄마 같은 아빠 뱃속에 더구나 요 좁은 뱃속에 들어있으면은 거의 같은 경험이 되겠지요. 쌍둥이라고 한다면은 쌍둥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뭐 그 형제간이라면 또 그때의 엄마의 경험과 지금의 엄마의 경험이 1년 전, 2년 전의 엄마의 자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가령 쌍둥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뱃속에서 거의 같은 상황을 경험했겠죠? 엄마가 먹으면은 똑같은 그 경험이 될 거고, 엄마의 그 어떤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같은 경험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면은 부모들이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쌍둥이도. 예. 어떤, 가령 예를 들면 젖을 먹는 데 대한 뭔가 음식에 대한 반응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될 텐데. 네. 응? 자, 그러니까 완전히 포맷된 상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까요? 응? 가령 이게 정말 슈퍼컴보다 정말 이게 저장과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걸까? 응? 가령 데이터도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고, 처리 속도도 더 빠르고, 그런 어떤 이 처리의 어떻게 보면 연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슈퍼컴보다 더 좋은 걸까? 여기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것을 유증이니 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한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어떤 즉 유증이니 무증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익승김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사실에 기반한 이해도 있고, 어떤 점은 이 사실의 기반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이 생각은 좀 바꾸고 싶지가 않은, 네. 응? 믿고 싶은. 예, 믿고 싶은, 네.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사실은 경험의 사실이 아닌, 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하신 말씀도 있고, 네. 예, 사실 그게 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살펴봐도, 뇌과학자리 다 봐도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그런 생각의 내용의 결정이라든가 네. 어떤 기억이 작용되는 것은, 네. 또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나오는 거냐. 어디 저장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 그럼 저 밑에, 우리 집 어머니 냉장고를 보면은, 혼자 사시니까 드시진 않고, 자꾸 채취해서 자꾸 넣다 보니까 냉장고 꽉 찼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어머니도 모르셔. 어? 그래서 가끔 이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펄게 쌌냐고 막 버리라고 그러면 막 아주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쓸모있는 것도, 야,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것도, 보물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령 저장고가 있다면은 한 40년 전 또는 뭐 100년 전 막 전생에서의 기억이 속에 어디 숨어 있다가 조금만 되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없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작용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령 슈퍼컴보다도 더 가령 어떤 그런 기억이 작용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뇌 말고요. 예. 소위 말하는, 저도 그 말을 되게 에고랑 진화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예. 억지로 말해서 진화 비스무레한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면 그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슈퍼컴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육체에 어디를 뜨려봐도 그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자, 결국에는 이 반응과 이런 데 따라서 슈퍼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슈퍼컴이 왜 필요하지요? 결국에는 어떤 결정, 판단, 분석하는 이거죠. 네. 그렇게 분석해서 네. 요렇게 한다라고 하는 네. 여기에 슈퍼컴이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냥 경험될 뿐이고 그냥 쌓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가 슈퍼컴이 뭐니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죠. 예. 예?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예. 보다 더 정치하게 분석을 해서 보다 더 오류가 적은 결정을 해서 그걸 실제로 실행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더 유익한 더 유용한 뭔가 이런 것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굳이 슈퍼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예. 근데 자, 만약에 그냥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에고 말고 우리가 지금 작용되는 것은 그러면 에고고, 응? 그럼 뭔가 슈퍼컴 같은 진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진화가 있다는 개인의 삶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작용되는 거니 굉장히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돼야 되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게 있다면은 네. 항상 바른 생각과 몇 천년의 수많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돼서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착각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착각이 없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고, 응? 그리고 오류가 없는 의도가 일어나고, 네. 즉 바른 옳은 말만 나오고 네. 바른 행동, 옳은 행동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거기서는 거사님 다를 수가 있는 게요. 예. 저희가 어떤 논문을 쓸 때 통계를 할 때요. 통계 프로그램은 완벽해도요. 예. 컴퓨터나 집어넣는 데이터가 잘못된 실험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게 나오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보십시오. 거기서는 네. 통계 프로그램이 줍니까? 통계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줍니까? 뭐가 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 프로그램은 완벽하지만은 주가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진화가 주인이 아니라 네. 결국 에고가 주인이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에고가 진화를 쓴다는 거잖아. 네. 예? 그러니까 즉 예. 에고가 진화를 어떻게 부림에 따라서 진화가 작용된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거지로 말씀드리면요. 미혹한 에고에 의해서 진화가 가려질 수 있다. 지금 진화의 참된 성품과 기능이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예? 예를 들면 진화는 미혹됨도 없고 잘못됨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진화에 대한 표현은 온전 무결한, 오류가 없는, 착각도 없는, 번뇌도 없는, 원래 청정한 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그것이 작용이 못 되죠? 요 때가 묻어서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왜? 그럼 때는 어디에 묻나요? 자, 사람에 있어 때는 어디에 묻나요? 저희도 뭐 기억이나 경험에 의해서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진화는 뭐 하고 있었죠? 자, 진화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네. 참나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애당초 때는 언제부터 묻었을까요? 그러면 때는 진화에 묻었습니까? 아니면 진화와 관계없는 다른 게 묻었나요? 원래부터 있었고 항상 있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에고에 덮여 있었나요? 저도 이렇게 불교 교리를 사변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요. 예. 그런 거를 갖다 붙이는 거를 굉장히 저는 이렇게 혐오하는 편인데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때가 묻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그거를 그냥 여기서 주서들은 이론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한의 참나가 에고와 달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진화 참나가 없다면은 또 에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제일 처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거기서 저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특히 이런 몸을 가진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수행이 안 된 사람의 시각으로 저희가 있다 없다를 하는데요. 예. 실제 진화가 저희의 그런 미혹한 기준으로 있다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그거 자체가 굴절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완벽한 거를 굴절된 렌즈를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굴절된 망원경 때문에 참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여기 예. 봐라 하는데 망원경이 굴절돼 있는데요. 그 굴절된 거를 알고 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거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 대부분은 굴절된 게 저부터 굴절된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미혹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온 거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어떻게 굴절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 세상에 예. 제가 고사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요.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도 있고요. 예. 자기 나름대로는 설사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더라도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해서 영원한 평화를 얻고 싶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요. 예. 그런 그 사람 눈이 딱 그 자리에 떨어지듯이 아까 고사님께서 모든 게 바람이 필연이듯이 그 사람의 행동도 필연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좀 거기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거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굴절됐는지 안 됐는지 또한 그것도 분명한 것은 아니죠? 저는 굴절된 거는 예.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이 세상에서요 예. 너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설명을 안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예. 사기친 놈이 예. 잘 살 뿐더러 예. 사기친 놈이 칭찬을 받고 예. 건망도 잘 피해가고요. 예. 그게 왜 설명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예. 어떤 원리가 있고 예. 그거 자체가 완벽하다면 예. 소위 말해서 부처님의 어떤 도설천이나 세계가 있다면 예. 아니면 예수님의 천국이 있다면 예.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텐데요. 그런 일이 있고 이 현상계에서 어떤 원리를 자꾸 믿으려고 해도 고사님 말씀대로 판단도 안 맞고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모든 거를 갖다 바쳤는데 여자들은 뭐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그러는 게 본인 나름대로는 정말 모든 거를 희생했고요. 최선의 판단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수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예. 네, 결국은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판단이나 렌즈나 모든 걸로는 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기부업을 하고 아이고 난 안 되겠다 하고 방아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할 수 없이 항복해서 들어 누워서 예. 처분을 바라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예. 저는 좀 내려놓음이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든 모든 것이 굴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생각의 내용이
뭐라고 그럴까, 달리 다르게 작용될 수가 있을까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뭐라고 그럴까 하면은, 자, 생각의 내용이 굴절이라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맨날 얘기하는 착각이다라고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생각이 다르게 작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각의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생각이라는 놈을 아주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거고, 생각이 모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응? 저도 보사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말하는 어떤 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세상의 논리나 예를 들어서 행복의 기준이나 성공의 기준 자체를 우리가 따라도 성공하고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예. 세상의 기준으로 돈과 명예를 행복하다 그러면 종교가 존재할 수 없고요. 예. 오직 돈교나 이런 명예교만이 있을 텐데요. 예. 결국은 이런 저희가 영성 모임에 영성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는 자체가 이 현상계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각각의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어떤 완전한 그런 아웃풋을 얻을 수 없다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거나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불편을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묘하게 지금 이 말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자, 아웃풋이다. 이 바르게 노력하려고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해도 세상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대로 되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바르지 못하게 살고 사기치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그 말씀은 뭐라고 그럴까, 그 말 자체가 그런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익성김님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굴절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실히 실수했고요. 예.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운이 좋게 어떻게 복권을 당첨하든지 친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네이버처럼 돼서 제가 1조 부자가 돼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요. 잘못 투자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돼도 마음이 편치 않고요. 제 주위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제가 가끔 발견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딱 하나 봐요. 이 세상 별거 있어 한 방이지. 그러니까 뭐 살인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뭐 잘 살면 되지 하는 친구들이 잠재의식적인지는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떳떳하고요. 예. 인생이 한 방이지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예.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름을 하기는 정말 승리 같은 권익성 관계자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즐기고 많은 돈이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행복했죠. 예,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착각이었지 진정한 행복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건 틀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하거든요.
성공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편안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그 사람들이 안 돼봐서요. 예, 제가 추측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에서는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생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논리라 그럴까요? 예. 다른 원리를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찾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작용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굴절됐다라고 굴절된 것 같다라고 해서 예. 지금의 이 삶이라든가 일어나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굴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네. 굴절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거다 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피해죠.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네. 다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데 네. 단지 지금 현재 뭔가가 가령 그렇게 되면 설명이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아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자 같고 이렇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을 좀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굴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은 굴절되어 있는 것이니 굴절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 또는 세상 또는 나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 또한 생각이죠. 네. 그러나 사실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것이 굴절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굴절되지 않는 어떤 상태, 굴절되지 않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가령 굴절된다, 굴절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은 다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굴절됐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는 거지.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고 요렇게 작용되지 않을 수 없다라면은 이것이 굴절됐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또?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말씀은 다 맞는 말씀 같은데 묘하게 어딘가에 어긋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말하면서요. 예. 제 말에 예. 굉장히 모순이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하면서 예. 스스로 모순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부자로 살고 경제적 여유가 있게 살고 또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안 돼봤으니까. 몇 사람은 예. 아주 편하고. 아니 같이 사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네. 그 옆집에 살고 주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는 사람 마음은 다 아세요? 아니 그렇게 편해 보이니까 예. 질투가 나가지고. 예. 가령 그 승리나 뭐 정준영이가 만약 발각만 안 됐다면은 저 세상에 더 없는 천국에 살고 있고 네, 천국에 어? 살고 있다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겠죠. 거.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 없다는 거.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보일 거고 저 사람은 뭐 완전히 이 세상이 자기 것 같고 그래서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요. 옆에서 본다면은. 네. 그런데 가령 그런 삶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걸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도
막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 자기, 가족들, 뭐 또 친척들도 다 끌어서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럼 친척들이, 야, 너 미쳤나? 그래도 그 사람은 뭐래? 네가 미쳤지. 이 행복 천국을 모르다니. 정말 안타까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르다,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 물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는 해도, 가령 항상 그런 마음 상태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은, 가령 성리나 정준영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런 마음 상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만족한 이런 마음 상태가 영원히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순간에 추워도 의심 없이 옆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정말 행복일까? 과연 이런 일이 생기면은 행복했던 것만큼 불편하겠지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단순히 가령 아직도 반성 못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 돈으로, 아니, 내 능력으로, 사기를 치든 말든 내 능력으로 내가 해서 내가 잘 살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는 돈도 있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더 괴로울 수도 있죠.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됐을 때 좋았듯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좋았던 만큼 불편하고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럼 영원히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삶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간혹 그렇게 하고도 죽을 때까지 발각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각만 안 되면은 그러면 장땡이 아니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죽으면은 그것이 정말 장땡이고 진정 행복한 삶일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 편안하고 행복할까?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서 최소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 진정한 행복감도 맛본 때가 있었고, 그리고 괴로움도 맛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 행복했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은 더 불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평온해 보인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한 그 사람이 계속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편한지 안 편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면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세금 체납한 사람들이 집에다가 재산을 숨기고 다른 명의로 다 빼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 추징팀이 경찰처럼 불시에 가서 뭐 조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해서 보면은 외제차도 굴리고 좋은 집에 살지만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어요. 전부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돈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기를 치든 들키지만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 가서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령 경찰복이나 뭐가 이런 소리만 들려도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저기 산속에 살아보니까 그래요. 닭 한 마리만 있어도 어디 가려고 하면은 이 없는 동안에 닭을 갖다가 먹이는 어떻게 하고 또 닭장 안에 이렇게 두고 가려고 하면은 닭장 안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 살 수 있을까 뭐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온전히 자유롭지를 못해요. 저 제주도 만약에 놀러 가서 한 이틀 사흘 되면은 야 개들 잘 먹고 있을까 이 줄을 갖다가 말뚝에다 감아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밥 그런 적이 있는데 가끔 우리 그런 걸 보거든요. 이게 말뚝을 10m로 이렇게 길게 해서 묶어 놨는데 얘가 이쪽에 칭칭 감아가지고 지서 서로 쥐가 감아가지고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해요. 밥통에는 이만큼 싸놨는데 어디 간다고 싸놨는데 응? 그 다음에요 비가 오는데도 비가 오면 걔도 지집에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를 쫄딱 먹고 아침에 나오면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밥 많이 놔주고 가면 뭐 해요? 여름에는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물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요, 야, 빨리 가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도 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봐요. 이런 게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큰 내 명의로 안 해놓고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면 얘가 팔아먹지는 않을까? 어? 또 금덩이가 집에 있으면은 이게 도둑놈이 들지는 않을까? 남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실 도둑놈은 더 불안하겠죠? 이 겉으로 보면 평안할 것 같아도 그거 개 한 마리 있고 닭 한 마리만 있어도 불편한데 과연 그렇게 숨겨놓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를 그것만 가지고 굴절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절대 공평하시다. 불공평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느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삼아서 그러죠. 왜 잘 살려고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살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고, 남 등쳐먹고 노력하지 않고 한탕 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잘 살고 있고, 서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는 거죠. 그러나 불공평은 없다. 이치가 분명하면은 불공평은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즉 괴로울 원인이 있으면, 괴로울 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욕심과 화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괴로움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돈이 있고 없고 잘 먹고 잘 먹지 않고 이런 데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전제로 하는 것이 좀 묘하게 좀 핀트가 긋나 있다라는 겁니다. 묘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행복해 보이고 행복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 실제하고 관계없다.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한치 어긋남도 없다. 즉 반드시 괴로울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괴롭게 되는 거지, 그것은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괴롭고 괴롭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사기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없다라고 하면 그는 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기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남을 속이는 거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이 두 가지가 돼야 사기가 돼.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사기는 아니. 속이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 취하는 것은 사기는 아니. 이런 것은 뭐 부당 이득이니 뭐 이런 것일 뿐이지. 어쨌든 뭔가 가령 사기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욕심이나 화가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 괴로움이 드러나는 어떤 조건이 되면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든 어쨌든 한탕해서 결국 세상의 기준인 부가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명예가 높으면은 이름이 유명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일순간의 착각일 뿐인 거죠. 그것은 영원히 그럴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반드시 불평과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회적인 기준에 의한 만족감이 그 순간 크면 클수록 괴로움과 불편은 그만큼 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그 기준으로 세상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지금 세상이 굴절됐다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생각이란 다르게 작용될 수가 없는 거다. 이 경험되는 대로 작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 요것이 요렇게 요 색깔 요 모양 그리고 요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게 뭐죠? 라고 한다면은 요 색깔과 요 모양과 요 이름 그리고 여기서 경험되는 요 맛의 내용, 요 경험에 의해서 다음 생각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생각은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령 지가 그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다르게 생각 내용이 결정되면은 그러면 굴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굴절이 아니에요. 생각에는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달리 작용될 수 있어야 그렇게 작용되지 않고 이렇게 작용되면은 우리는 잘못 작용됐고 저렇게 작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작용됐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달리 작용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생각에는 잘못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삶을 후회를 해요. 자,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또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근데 생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선택과 결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내가 삶을 그 선택으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제 그 선택을 안 하리라 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려놓으면은 다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딱 처해진다면은 그러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그 돌려놔도 똑같은 결정밖에 못한다. 똑같은 선택밖에 안 일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선택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잘못 선택했다, 잘못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달리 다른 선택과 결정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선택과 그 결정 이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작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의도도 반드시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런 의도가 있으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그렇지 않고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죠.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잘 살겠다. 응? 정말 잘 살겠다. 우리는 수없이 그러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이 그렇게밖에 작용되지 않고 의도가 그렇게밖에 작용되지 않고 그래요. 왜? 경험되지 않는 것이 생각으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의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의 내용도 포함한 겁니다. 예. 심각의 내용도.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잘못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아니, 생각은 내용이 그런 생각은 내용으로 나는 것. 이제 작용의 그 이치가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거지. 지금 심정의 내용이 뭐 잘못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생각은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은 내용이 달리 생각은 내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은 내용은 달리 일어날 수 없고 그렇게밖에 생각은 내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작용, 이상은 고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예. 그 생각은 내용이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르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다르게 일어나죠? 예, 어서오세요. 앞에의 경험이 다른 경험이 있어야만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른 경험이 없으면은 생각은 내용은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은 내용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은 내용뿐만 아니라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도 바로 그 의도의 드러남이지 아무리 내가 이제 바른 말하고 뭐 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그래도 안 돼요. 벌써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의도가 결정되고 의도가 결정되면은 말이나 행동은 그것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에요. 자, 어디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 상황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실제로 선택의 주체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듣고 안 듣고 소리를 듣고 안 듣고 그리고 들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다 결정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응? 어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그냥 생각이 작용되고 이렇게 쫙쫙쫙쫙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용의 주체가 없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일으키는 주체도 없고, 자,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도 없고,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도 없고, 없애는 주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바람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에 당연히 사람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포함해서 전부 그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전과 무전을 나눌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 마음이라 하는 것 또한 작용의 이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물질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계속 들어가 보니까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고, 작용이 즉 일어나고 사라짐이죠. 부피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고 현상도 없지만은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것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물, 얼음, 기체 했듯이 그런 것을 점점 이렇게 보니 H2O 다시 또 H2O 들어가니까 결국 마음이 작용되는 그런 거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작용되는 거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게 유정이나 무정이나 할 때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마 누가 그러더라. 오늘 아침 우리 아침 명상관에서 아침 식사할 때 오늘 아침에는 어제 온 손님이 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아침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차가 있다고 그러대요. 자율주행 차가 있대요. 자, 그 차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가자! 어디 가자! 라고 하는 주인의 말소리가 들으면은 이게 시동이 켜지고 움직임이 일어나겠지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 야, 나무 캐러 가자! 나무 따러 가자! 소리가 들리면은 움직임이,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 부분만 보면 그래요. 사실은 또 다른 부분. 야, 밥 먹으라!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그러면 일어나서 밥 먹는 것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요. 후수직으로 경험되니까 선풍기가 찾아지고 선풍기가 눌러지고 이렇게 일어나요. 사실은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차도 요즘 차도 그래요. 야, 오늘 대구 가자. 이 소리가 들리면 시동 부르릉 켜지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 가요. 네? 자,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면은 이제 뭐 전기도 아니고 태양 발전이 하면 태양판만 있으면요, 쥐가 태양 받아가지고 이제 뭐 밥 안 줘도 돼, 이제. 응? 그거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죠? 자, 지렁이는 뭐 보고 뭐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도 뭔가를 이렇게 꼭 찌르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피하기도 하고 움직여요. 나무뿌리, 저 등산하다 보면 큰 바위 이 틈에 소나무 뭐 있는데 이 뿌리가 돌 위를 거쳐가지고 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무 뿌리가 돌을 거쳐가지고 땅에 가서 요수 영양물 습하고 살아가요. 자, 어떻게 돌을 거쳐서 이렇게 갈까? 움직일까? 이거는 똑 살아있는 생물 같잖아요. 저 앙코르와트에 가보니까요. 앙코르와트 가보니까 그 옛날 앙코르와트 그 찬란한 유적 위에 나무 뿌리가요. 나무가 괴물처럼 그 폐허된 유적지를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돌리로 해가지고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뿌리가 괴물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이게 다 성벽 다 부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조이고 이게 움직이니까 요게 커지니까 그 쌓아놨던 그런 이 건축물들이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살아있는 생물 같지 않아요? 자, 물질도 뭐 금속인가 어떤 것도 뭔가 열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어떤 지가 변형이 일어난대요. 근데 차관에서 요즘 뭡니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변형 로봇 같은 거 어떤 물질이 이 어떤 조건이 지어지면은 이게 형체가 살아나가지고 사람 같은 막 형체로 일어나고 이래요. 과학 공상 영화이긴 해도 그 기반에는 바로 어떤 물질에 열이 가해지거나 빛을 가해지면은 그냥 물질인데 이게 변형이 일어나서 어떤 형상이 그냥 요런 형태로 하나 젤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요런 네모 형태로 있다가 어떤 조금만 가해지면 이게 다시 요런 형태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도대체 물질이요, 생명이에요? 자,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움직임이란 것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근데 물질에도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식물은 그렇게 생명이 있긴 있어도 유정물, 뭐 사람처럼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금속도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은 그것도 스스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어떤 금속의 기계에도 열이 가해지면 이 금속이 팽창되거나 움직임으로써 어떤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이런 기계도 있죠. 사실은 이 이치가 우리가 유정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되는 이치나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되는 이치나 참 이치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력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바람에 따라서 나무에 움직이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란 것도 물질이란 것도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작용의 이치가 다르지 않아요.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에 의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현상은 아까 말했듯이 물이 얼음 뭐 현상이 드러날 때도 있고 수증기라고 현상을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유정무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데서 최소한 밝혀진 걸 보면은 결국에는 유정이라는 것은 무정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은 더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세포에서 자꾸 복잡한 세포로 되고 복잡한 세포가 되니까 어느 날 움직임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 이런 기능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은 생명과 같은 것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자율적일까? 실제로는 자율 같아도 결국에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여지고라고 하는 뭔가 작용이 있으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열이 느껴지니까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결국 이런 식으로 작용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라 하는 거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더라. 작용되는 이치는. 그렇다고 한다면 유정 무정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 이치에서. 그래서 이제 주체성은 없다. 그러니까 주체가 없으니 나라고 하는 뭔가 없다라고 그런 거고